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거실 소파에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아주 평화로운 상태죠. 네, 그런데 당신 앞에는 거대한 TV 화면이 하나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 비치는 건 예능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다름 아닌 당신의 삶,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당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TV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다? 약간 오싹하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나는 분명 차분한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했는데 채널이 자꾸 자극적인 예능으로 멋대로 넘어가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요. 네. 조용히 쉬고 싶은데 볼륨이 갑자기 찢어질 듯 커졌다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당신은 황당해하면서 손에 쥔 리모컨을 내려다봅니다. 분명 당신이 리모컨을 꽉 쥐고 있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화면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진짜 리모컨으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화면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라는 영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직접 들고 있는 리모컨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원격으로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현대인의 일상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비유네요. 그런가요? 네. 우리는 보통 내가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고 내가 내 돈으로 물건을 사고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굳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당연하죠. 다 내 선택이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인 압박감 혹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오래된 상처들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화를 내도록 설계된 버튼이 눌린 것에 가깝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버튼이 눌린 거죠. 배움을 즐기고 흩어진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거대한 큰 그림으로 연결하기 좋아하는 당신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지적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할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가 아주 흥미진진하죠. 만약 누군가가 내 마음의 리모컨을 쥐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주 의외의 텍스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김창호 저자의 에덴의 미토스와 로고스라는 책의 발췌문입니다. 에덴 동산 하면 보통 종교적인 텍스트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을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잃어버린 역사적 장소나 그저 신화 속에나 나오는 완벽한 유토피아 정도로 생각하니까요. 대체로 그렇게 소비가 되죠. 우리가 살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뱀의 유혹으로 인해 쫓겨나 버린 과거의 물리적인 공간으로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아득한 과거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청취자 당신의 마음이라는 영토 안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지배권 전쟁 이야기로 해독해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한 생생한 심리학적 지침서로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내 마음이 하나의 거대한 영토이고 정원이라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는 창세기 2장 15절을 아주 핵심적인 단서로 제시합니다. 신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아바드 그리고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념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기초 공사와도 같아요. 기초 공사요? 아바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그리고 경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 단순히 괭이 들고 땅을 파서 씨를 뿌리는 그 농사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군요. 네, 내 마음속에 엉켜있는 잡초 같은 생각들을 뽑아내고 비옥한 흙으로 뒤집어 엎는 내면의 노동을 뜻하는 거죠. 내 마음을 밭 갈듯이 갈아엎는 노동이네요. 그럼 두 번째 단어인 샤마르는 어떤가요?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의미던데요. 맞습니다. keep, 바로 그 뜻이죠. 저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보면서 곧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방화벽, 그러니까 파이어월이나 백신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오, 방화벽이요? 그 비유가 아주 절묘하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연결하신 거죠?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쓸 때 해커나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데이터를 날려버리지 못하게 방화벽을 치잖아요. 그것처럼 동산을 훼손하려는 여우나 좌우로 경도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아니면 어떻게든 남들 위해 군림하려는 권력 욕망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침투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죠. 아, 그런 것들을 악성 코드로 보신 거군요. 그렇죠.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정성껏 키워놓은 평정심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망치지 못하게 튕겨내는 것. 파수꾼이 성문을 굳게 지키듯이 악성 코드를 능동적으로 차단하는 그 방어 시스템이 바로 샤마르인 거죠. 와, 이해가 쏙쏙 되네요. 청취자 당신은 직장에서 무례한 상사를 만났을 때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비교와 질투를 유발하는 게시물을 봤을 때 내 마음의 방화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작동시키고 계신가요? 평소에 이 방화벽 업데이트를 자주 하시나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매력적인 부분은 이 방벽을 치고 경작해야 하는 영토, 즉 마음 땅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누구나 공평하게 이 마음의 땅을 분양받았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누구나 자기만의 동산이 있다는 뜻이군요. 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동산을 책임지는, 즉 동산직이라는 거죠. 비록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공간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그 안에는 우주의 변화와 만물이 깃들어 있을 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잠깐, 내 마음속에 우주가 깃들어 있다니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그래서 이 무한한 마음의 세계를 넓히고 그곳에 허브향이 넘치는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피곤한 감정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자 섬김이며 나아가 예배가 된다고 설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말에 종교시설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물리적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군요. 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나 자신의 정신적 건강과 내면의 질서를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지켜내는 궁극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할 진정한 예배이자 아바드인 겁니다. 아, 종교적인 틀을 벗겨내고 심리적인 차원으로 가져오니까 훨씬 더 와닿네요. 내가 내 마음을 잘 가꾸고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장 숭고한 예우라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방화벽을 치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샤마루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침략자가 내 주변에 득실거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외부의 공격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반증이니까요. 저자는 이 침략자를 타자, 아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토인데 황당하게도 이미 그 타자가 내 마음의 등기를 딱 해놓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죠.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완전 내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킹당한 상황이네 싶었어요. 해킹당한 계정이요? 네. 비밀번호가 털려서 다른 사람이 내 계정으로 로그인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내 피드에 이상한 광고글을 올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안방은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고 나는 베란다에서 새빵살이를 하는 처지랄까요? 와, 새빵살이라니 확 와닿는데요? 만약 타인이 내 마음을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밭에서 땀 흘려 생산해내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결국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타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갖다 바치는 일종의 뇌물이나 상납금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억압적인 구조와 인간의 심리를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같은 특정 인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누가 혹은 무엇이 타자가 될 수 있죠? 사회적 평판,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평수 아파트에는 살아야지 하는 타인의 시선들, 혹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강박,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방을 차지한 타자입니다. 아, 형태가 없는 타자들이군요. 네, 이 타자들은 당근과 채찍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노력질해 갑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숫자가 당근이 되고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그 박탈감이 채찍이 되는 거군요. 진짜 내 마음의 에너지를 싹 다 빨아먹는 뱀파이어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 심리적인 주도권 싸움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의 전쟁에 비유합니다. 아브람과
가나안의 5왕이 벌인 전쟁 이야기인데요. 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과 영토를 둘러싼 맹렬한 정탈전이 벌어집니다. 저자는 이 물리적인 전쟁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매일같이요? 가나안의 5왕, 즉 조회수의 왕, 타인의 인정의 왕, 물질주의의 왕 같은 거대한 외부의 힘들이 매일 아침 내 마음의 영토로 쳐들어와 주권을 빼앗으려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와, 맙소사.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뜰 때마다 내 마음의 등기 권리증을 지키기 위해 이 5왕과 피 터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네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시작되는 전쟁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타자에게 빼앗긴 이 등기 권리증을 완전히 내 이름으로 되찾아오고 해커에게 넘어간 리모컨을 내 손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타자를 내 마음에서 과감히 쫓아내고 등기를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 이건 단순히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정도의 얄팍한 다짐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삶의 운영체제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여기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 온유한 자요? 네. 그리고 내 마음밭에서 굳은 돌과 찌르는 가시를 걷어내어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직결됩니다. 옥토로 만든다, 돌을 걷어낸다? 느낌은 대충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조건이 뭐죠? 가장 결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당혹스러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조건이요? 뭔가요? 내 마음의 생명을 공급하는 에덴의 내강이 흐르고 또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경작자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 아담 아파르라고 부릅니다. 아담 아파르, 무슨 뜻인가요? 아담 아파르는 직역하면 먼지와 티끌, 즉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는 철저하고 처절한 인식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진정한 동산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역설을 느끼셨나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내 영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침략자들과 전쟁에서 내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한다고 막 열을 올렸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컴퓨터로 치면 하드디스크를 아주 싹 포맷하고 나를 방어할 강력한 최신 운영체제를 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훌륭한 비유죠. 그런데 내가 강력한 주인이 되려면 오히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를 티끌처럼 취급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동산지기가 되기는커녕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호구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내 주인이 되기 위해 가장 작아져야 한다는 건 너무 패배주의적인 발상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날카로운 반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먼지가 된다는 것은 남들에게 굽신거리는 노예나 호구가 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정반대죠.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우리가 왜 타인에게 조종당할까요? 바로 내 안에 보호해야 할 거대한 에고, 즉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거대한 에고, 자존심이요? 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라는 에고가 거대할수록 사람들은 그 에고를 교묘하게 건드려서 나를 조종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만 비난해도 분노 버튼이 팍 눌리고 누가 조금만 칭찬해줘도 우쭐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죠. 아, 그러니까 내 에고가 크면 클수록 외부에서 나를 찌르고 조종할 수 있는 표적지, 즉 타겟이 커진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아다마파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거짓된 에고의 표적지를 완전히 포맷해버리는 겁니다. 에고를 포맷한다. 나는 본질적으로 우주 앞에서는 흙과 먼지일 뿐이다. 라는 철저한 자기 비움, 즉 에고를 내려놓는 온유함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를 모욕해도 지킬 자존심이 없으니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허영심을 자극해도 헛바람이 들지 않죠. 와, 타자가 나를 원격 조종하려고 누를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웠을 때
비로소 타자의 지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고 외부의 조종에서 벗어나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와, 주인이 되기 위해 기꺼이 먼지가 되어서 방어력을 최고치로 올린다. 이거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네요. 에고를 지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샤마르, 즉 가장 완벽한 방화벽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호할 자아가 없으니 털릴 데이터도 없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되는 셈이죠. 진짜 짜릿한 통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늘 그렇듯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현실은 냉혹하니까요. 내가 스스로 먼지와 피끄림을 자각하고 드디어 타자를 과감하게 몰아냈어요. 등기 권리증도 쟁취했습니다. 그러면 짠 하고 내 마음속에 완벽하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바로 펼쳐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된 그 땅에는 여전히 옛날 시스템의 잔재들이 아주 끈질기게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권리증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황무지가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장미정원으로 변하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이 딱 이렇다고 느꼈어요. 제가 죽어가는 어떤 회사의 지분을 다 인수해서 새로운 CEO로 당당하게 취임했어요. 회사의 소유권은 완벽하게 법적으로 제 것입니다. 네, 완벽한 사장님이 되셨네요. 그런데 막상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 보니까 예전부터 사내 정치를 일삼고 파벌을 나누며 자기 이속만 챙기던 옛날 고인물 직원들이 여전히 핵심 부서에 앉아서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고인물 직원들. 상상만 해도 피곤하네요. 내가 아무리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해도 이 굳어진 옛 시스템의 직원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내 지시를 씹고 해방을 놓는 거죠. 아까 제가 방화벽 업데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셨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 옛 직원들은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이제 자야 해,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지시했는데도 새벽 2시까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직원들이에요. 새벽 2시 인스타그램. 정말 뼈 때리는 예시네요. 그 형편없는 옛 직원들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내 마음 한편에 도사리고 있는 원주민과 선주민입니다. 원주민요? 네. 내가 비로소 새로운 마음의 농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뇌의 신경망, 더 깊은 곳, 내 무의식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이전의 습관적인 방식에 끈질기게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이 원주민들은 과거의 타자가 내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들로 인해 수십 년간 굳어진 낡은 의식과 생존 방식들입니다. 그럼 그 원주민들이 작동하는 낡은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그들의 뇌리에 박힌 기본 시스템은 바로 약육강식과 쟁투, 즉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입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다툰다고요? 왜 다투느냐? 오직 내 욕망의 충족만을 기본 동력으로 삼아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때문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내 욕망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욕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파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기적인 원주민들이 내 마음의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한 삶은 늘 피곤하고 수고로우며 고통스러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고인물 직원들을 한 번에 싹 다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고 통지서를 단체로 쫙 날려야 하나요? 아쉽게도 일괄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나요? 네, 여기서 저자는 에스겔 36장의 예언적 메타포를 가져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줄아. 사람이 사람을 갈고 심을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간다. 밭을 간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낯설고 강렬한 은유네요. 자칫하면 되게 무서운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무서운 말이 아니라 아주 깊은 성찰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착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지독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말합니다. 지독한 자기 성찰이요. 기경, 즉 마음을 경작한다는 것은 단숨에 끝나는 마술쇼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평생에 걸쳐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낡은 욕망과 이기적인 원주민의 습성들을 곡괭이로 파내고 그 자리에 생명의 씨앗을 다시 심는 처절한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상황처럼요. 맞아요. 새벽 2시에 인스타그램을 켜려는 그 원주민의 손을 탁 쳐내고 책을 펴거나 눈을 감는 그 매일의 투쟁 말이죠.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 마음을 기경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 즉 새롭게 빚어진 마음의 땅에 에덴의 내강이 막힘없이 사방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개의 강이 흐른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내면에 구비된 생명의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여
비로소 평안이라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참 길고도 깊은 마음의 영토를 지나왔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에덴 동산은 두꺼운 성경책 속에 박제되어 버린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린 과거의 낙원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청취자 당신이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자마자 가꾸고 지펴내야 할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마음 땅입니다. 진정한 노동과 예배, 즉 아바드는 황폐해진 내 마음을 스스로 기름지게 갈아엎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네, 노동이자 예배죠. 그리고 세상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나 타인의 압박적인 시선이라는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내 마음의 주권을 능동적으로 방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켜두어야 할 샤마르입니다. 아, 완벽한 요약입니다. 타자에게 리모컨을 빼앗겨 원격 조종당하던 좀비 같은 삶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맞아요. 좀비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아다마파르의 철저한 자기 비움을 무기 삼아 에고를 버리고 내 마음의 등기 권리증을 되찾아야 하죠. 그리고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오래된 원주민들과 매일 타협 없이 싸우며 밭을 기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의 영토에서 평생을 바쳐 치러야 할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전쟁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거실에 푹신한 소파 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당신의 손에는 이제 배터리가 꽉 차고 제대로 작동하는 당신만의 리모컨이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아, 상상만 해도 든든하네요. 드디어 당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의 동산이라는 화면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죠. 그런데 저자는 이 텍스트의 맨 마지막에서 아주 묘하고도 서늘한 여운을 남깁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에요. 여전히 동산 중앙에는 2개의 나무가 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상징하죠. 내가 주인이 되어 등기를 되찾았다고 해서 내면의 유혹과 성택의 갈림길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아주 묵직한 경고입니다. 맞습니다. 타자를 과감히 몰아내고 온전히 당신의 통제해둔 그 평화로운 마음의 동산에서 당신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2 나무 중 어떤 나무의 열매에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는 선악과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열매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땀 흘려 가꾼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또 다른 타자가 은근슬쩍 탐내며 다가온다면 당신의 샤마르, 그 강력한 마음의 방화벽 시스템은 지금 당장 빈틈없이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두면서 오늘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은 마음 땅이야. 아담처럼 부름받은 길, 경작과 지킴이 내게 주신 영적 원리 깨달아가 아바드는 이라고 섬겨. 마음밭을 비경하네. 샤마르는 파수꾼 되어 내 영토를 지켜가네. 작은 존재 겸손한 자가 하늘 위 내리면 흘러가. 내가 무생명의 구조 진정한 경작 시작돼. 마음 땅을 가꾸면서 열매 맺는 나무 되리. 황폐한 땅 기름지게 모든 과정이 예배야. 돌과 가시 걷어내면 옥토되어 빛나리. 외부친 입 막아서서